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11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사흘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영내 주변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4일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BOA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북한의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에도 북한의 발사가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 시간으로 14일 오후 2시 41분과 52분쯤 북한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2발의 발사체가 발사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체는 비행거리가 약 430km, 고도는 약 36km로 탐지됐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5일과 1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화상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재차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는 지금 같은 중요한 시기에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어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유관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시사항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다해 국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확인하며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준비 태세를 취할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이번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중국 베이징 대사관 외교 루트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은 성급히 발사체에 대해 규정하거나 과격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면서 관련 당사국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각자의 우려를 해결해야 하며 쌍궤병진과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김 북핵 특별대표가 최근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양자협력과 삼자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각각 전화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김 대표는 이번 협의를 통해 북한의 최근 이딴 미사일 발사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미국의 규탄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그와 같은 불안정한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개방성을 강조하는 한편 동맹인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현재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겠다는 미국의 의지도 거듭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적자 5명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결의안 채택이 아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이번 조치를 시도하고 있는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행동에 상응한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들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소식통은 13일 BOE에 미국은 재무부가 제재한 개인 5명을 유엔의 제재 후보로 올렸다면서 추가적으로 국무부가 제재한 개인 2명과 러시아 회사 한 곳에 대해서도 유엔의 제재 후보로 올리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6차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러시아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한 곳 등을 전격 제재했는데 미국은 우선 이들 가운데 북한 국적자 5명을 유엔의 제재 대상자로 지목한 겁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추진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북한 국적자들을 유엔의 제재 후보로 올리면서 유엔에서의 추가 대북 제재 조치가 추진된 겁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대상자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대북 제재 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미국은 대북 제재 위원회 결정을 통해 이번 추가 제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심 끌기라면서 북한 행동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not only are we sanctioning North Koreans, we are deeply engaged both at the UN and with key partners like South Korea, like Japan, on our response. I think some of this is the North Korea trying to get attention. It's done that in the past. It'll probably continue to do that.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 방안을 찾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과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는지 기다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그런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 몇 주간 새로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면서 이것은 안정을 해치는 것이고 위험하며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반도 평화를 조롱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추가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로 대응하면서 한국과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 의원인 스티브 차봇 하원 의원은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영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 공화당 간사인 차봇 의원은 12일 VOA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늘리고 새로운 역량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무모한 결정은 영내 안정을 해치고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평화를 다시 한번 조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차봇 의원은 북한 내에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제재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 등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강력하고 일치된 방어 태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차봇 의원은 앞서 의회 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 정부와 의회의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차봇 의원은 지난해 12월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와 기본적인 인권 존중에 대한 진전 없이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일방적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주도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원에서 발의한 미한동맹 기념 결의안에 참여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인권 증진을 위한 미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적국들의 극초음속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하원 내에 지난해 12월 설립된 극초음속 코커스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모브룩스 공화당 하원 의원도 12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주장에 우려를 나타내고 미국이 더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의원은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북한의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은 극초음속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적 우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의회 내 극초음속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의회의 영내 적국들보다 주요 기술 등에서 더 앞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내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4억 달러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탈취했으며 정교한 침투 기술을 이용하고 자금 세탁 수법 고도화를 통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미국의 가상화폐 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가상화폐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13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 모두 7번에 걸쳐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회사에 침투해 총 3억 9,500만 달러, 한화 4,700억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훔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금액은 5억 2천만 달러를 훔쳤던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2020년과 비교하면 1억 달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탈취한 가상화폐 금액만도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자금을 잘게 쪼개 다른 거래와 섞는 소프트웨어 믹서를 이용해 훔친 가상화폐를 세탁하고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용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지난해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 중 65%가 믹서를 통해 자금 세탁돼 역대 가장 많은 비율을 기록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로 붙잡혔다가 탈북한 한국군 포로 측이 한국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신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서울 동부지법 민사 1단독재판부는 14일 북한을 국가 혹은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압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힘들다면서 경문협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영상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탈북 북군 포로들의 피해 손해배상금 추심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군 포로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북한 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해왔다면서 국군 포로들의 명예를 짓밟는 이번 판결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군 포로들은 지난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지만 이후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방법이 없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이 징수한 북한 영상제작물 사용료에 대해 추심 명령을 신청했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